지난 7월 착공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 연구소에 경북도와 경주시가 1,4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산 20억 원이 반영돼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이 불씨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난 지 4년이 지난 가운데 112로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시민보고회를 열고 지진 원인 규명과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탠 전문가와 시민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정오 기준 포항시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0명 발생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시 북구의 병원과 관련해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포항시 남구의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9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서울 등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신규 확진자가 4명, 지역 내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9명입니다. 포항시는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연말연시 사적 모임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주에서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4명이 확진된 경주 모 초등학교에서는 1명이 추가돼 초등학생 확진자 수가 5명으로 늘었고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 1명이 확진됐습니다. 또한 산발적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울진에서는 오늘도 확진자가 12명 발생했습니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인 모임 등을 통한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주가 고비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감염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영덕에서는 오늘 확진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가 지난 7월 착공했는데요. 그런데 이 연구단지 부지를 마련해주기 위해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무려 1,4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원자력 산업계를 위한 연구소에 왜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연구소가 원자력 관련 위험시설인 만큼 경주시가 도리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고 등 경주에는 다수의 원전 관련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방패장 사례에서 보여지듯 경주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 시민은 국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나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인 한수원은 경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민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경주시 간포읍에 착공한 원자력 연구단지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연구단지 부지 매입비로 각각 1,010억 원과 41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지원한 1,010억 원 가운데 900억 원은 기피 시설이었던 방패장을 유치한 대가로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돈인데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방패장 유치하면서 받은 보상금인데 이 보상금이 주민 복리가 아니라 다시 핵산업계를 위해서 쓰인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인 거고요. 특히 원자력 연구단지는 소형 원자로 연구시설로 역대급 강진이 발생했던 경주가 과연 입지로 적합한지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경주시가 연구소 부지 매입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도리어 원자력 관련 위험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새로운 원전을 연구하는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그런 위험한 시설에 우리 주민들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산업계로부터 돈을 받아가면서 유치를 해도 유치가 될까 말까 한 시설인데. 이에 대해 경주시는 원자력 연구단지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1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부지 매입비는 불가피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기대 효과라든가 파급 효과가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 경주를 또 향후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국책 사업을 끌어들여서. 하지만 순수 연구기관에서 조 단위의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과연 발생할 수 있을지, 또 원자력 산업계를 위한 연구시설에 왜 경주 시민들의 세금 1,010억 원이 사용돼야 하는지 여전히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산 20억 원이 반영돼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이 불씨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당초 경상북도가 요구한 설계비 180억 원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올해 국비 20억 원의 예산으로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내년 예산 20억 원도 추가로 확보되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은 이전 2차례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고 지난 2019년 1월 발표된 예타 면제 사업에서도 빠졌지만 내년에 나오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경우 국면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 112로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포항 촉발지진 4년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시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포항 지진이 인공지진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한 고려대 이진한 교수와 부산대 김광희 교수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피해 복구 및 도시재건에 힘을 쏟은 이강근 서울대 교수 등이 감사패를, 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인 임종백, 마정화, 김홍재, 김기련, 김대명 씨가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포항 지역 연구중심 의과대학 유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에서는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고 내일 국회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과 관련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포스텍과 포항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대선 공약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법에서 정한 필수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시군별 운영위원회 대표자들이 모인 단체가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입니다. 얼마 전 경북교육청에서 이 단체를 대상으로 제주도로 연수를 보내줬는데요. 연수 일정을 보니 요트 투어에 카페 투어, 연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관광 일정만 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연수를 간 날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날이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지난 2일과 3일, 1박 2일간의 제주도 연수 일정표입니다. 1일차 오전부터 해안도로 산책, 카페 투어가 잡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간가량 요트를 탄 뒤 조격 체험. 2일차에는 실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를 가고 수목원을 산책하는 게 주요 일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이 일정표가 연합회 회원들과 연수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일 뿐 교육 관련 기관 방문도 처음부터 계획돼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믿기 어렵습니다. 교육 목적이 아닌 관광 일색이라는 일부 회원의 문제 제기 이후에야 교육기관 방문 일정이 추가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연수를 가는 건데 그래도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를 해서 수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말하는 공식 연수 일정표. 첫날 해안도로 산책 일정이 제주교육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일정에서 교육 관련 기관 방문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연수 이틀째 농수산 직매장 대신 제주국제학교 방문으로 일정을 바꿨지만 해당 학교의 협조를 얻지 못해 결국 관광지를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도 못 갔었는데 이제 올해도 취소할까 싶었는데 위드 코로나 되면서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의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11월 달 이후에 추진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저희가 가는 시기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부분에 맞물려서 이번 연수에 참가한 인원은 경북 23개 시군 학교 운영위원장 23명 중 13명. 여기에 경북교육청 공무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입니다. 당초 예산은 1,670만 원 정도 예상됐지만 빠지는 인원이 많아 실제로는 1,000만 원가량 사용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한 번 있는 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 연수에 자부담도 없이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수를 갔던 2일과 3일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때였습니다.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이 발표되고 민간 기업에서도 연수와 출장을 취소하는 마당에 경북교육청의 이런 놀잡한 연수에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연대 노조 퍼스트키퍼스 분과는 오늘 한울원전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한수원이 지난 2019년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 전환을 하며 수의계약 낙찰률 94%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자회사가 적자 경영에 내몰려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에 처해 있다며 자회사 해산과 직접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호사카 유지 교수의 저서 독도 1500년의 역사 영문판 500부를 발간해 해외 주요 도서관 및 해외 공관 등에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초판이 나온 이 책은 19세기 말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이후 한국과 일본의 독도를 둘러싼 공방전과 한국이 독도의 주권을 지켜온 현대사를 쉽게 설명했습니다. 도는 2019년엔 울릉도 독도의 식물 도감을, 지난해에는 독도의 무척추 동물을 영문판으로 발간해 우리 땅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상 대설이지만 경북 동해안은 포근한 날씨 탓에 눈이 내리지는 않았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느덧 겨울의 세 번째 절기 대설이었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초봄처럼 포근했습니다. 경주의 오늘 한낮 기온은 15.3도로 평년 수준을 7도나 웃도라는데요. 내일 또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낮 동안에는 겨울답지 않게 온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도에서 6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경주와 울진 13도, 포항과 영덕 14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6도, 독도 9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은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 3.5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휴일까지는 계속해서 포근한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는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유들 300사업에 경주 가곡항과 영덕 대진 일항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 가곡항은 86억 원, 영덕 대진 일항과 병곡항은 110억 원, 울릉 통구미항은 98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어촌유들 300사업은 어항 기반 시설과 인프라를 새로 개발해 관광과 어업 현대화 등 어촌 재생에 나서는 정책 사업입니다. 울릉군이 울릉도 앞바다에 어린 해삼 3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군은 울릉도 연안에서 서식하는 해삼의 알을 6개월간 육성해 수산물 전염병 검사에서 합격한 어린 해삼을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삼뿐만 아니라 지역 연안에 서식하는 고부가 가치 수산 품종을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아암 등 난치병에 걸린 학생들이 의료비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열린 난치병 학생 지원위원회에서 의료비 지원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간 의료비를 소급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01년부터 21년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366명에게 모두 11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 심사 결과 포항 장기중학교 등 5곳을 우수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장기중학교는 1인 3학기 평생교육과 특성화된 체육교육, 봉사활동 등을 운영하고 그 결과 재학생 수가 41명에서 63명으로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꿈키움 작은학교 인증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차별화를 위해 우수학교를 발굴해서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11월 대구 경북 상장법인 112개사의 시가총액은 81조 9,393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84%, 금액으로는 4조 1,71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41개사의 시가총액은 54조 9,37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95% 감소했고,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71개사가 27조 23억 원으로 0.25% 감소했습니다.